오늘 주제는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싶다면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게 더 좋다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6월 14일에 더 좋은 집에 살고 싶다면 2주택은 필수, 3주택은 선택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렸고 많은 분들께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서 다루지 못했던 이야기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6월 14일 영상에서 전달드렸던 핵심 내용은 자산 규모를 늘려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산 규모를 늘리려면 최소 2주택 이상이 유리하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빠진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세대 개념이죠. 집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에 따라 세금이 많이 달라지는데 이 개수를 셀 때 세대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세대 구성과 세금 종류마다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서 복잡하기 때문에 모두 다 다를 수는 없고 오늘은 세대 구성에서 제일 중요한 혼인신고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정확한 세금 문제는 인터넷에 의지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사가 아니더라도 국세는 국세청, 지방세는 지방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시면 정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부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남녀가 만나서 똑같이 한 집에 살고 있어도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도 안 올렸고 가족 간의 교류 없이 같이 산 기간이 길지 않다면 동거 관계가 되고 이와 반대로 결혼식도 올리고 일반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했든 안 했든 둘이 같이 살든 안 살든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법률혼 관계가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지만 부동산 세금을 계산할 때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관계인지 아닌지만 보기 때문에 혼인신고 여부 하나로 세금에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혼인지 법률혼인지 따져서 세대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자산 규모를 늘려야 되는데 혼인신고를 하는 게 자산 규모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은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집에 전입신고를 했어도 법적으로는 남자 여자 각각 다른 세대로 구별되고 혼인신고를 하면 같은 집에 안 살고 따로따로 전입신고를 해도 법적으로는 한 개의 세대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총 자산 규모를 늘리려면 두 개의 세대가 되는 게 유리할까요? 한 개의 세대가 되는 게 유리할까요?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신 분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사실혼이 더 유리합니다. 지금부터 왜 사실혼이 유리한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혼이어도 남녀 각각 한 개의 세대로 인정받으려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부모와 자녀는 당연히 법적으로 하나의 세대겠죠. 그런데 자녀가 성인이 돼서 분가를 하면 바로 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열된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만 법적인 독립이 인정됩니다. 만 나이로 30세가 넘거나 혼인신고를 하거나 조부모님, 부모님을 포함하는 직계 존속의 사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위소득 수준의 40%인 월 70만 원 이상의 지속적인 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사실혼으로 독립된 두 개의 세대를 구성하려면 일단 혼인신고는 안 할 거니까 제외하고 직계 존속 사망도 당연히 제외를 하면 지속적인 소득만 남는데 물론 회사 계속 잘 다닐 수도 있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항목도 제외하면 만 나이 30세 이상이라는 기준만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시하는 방법은 30세 이상인 부부 2명일 때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사실혼은 세대수가 더 많은 게 장점인데 왜 세대수가 많아야 될까요? 2주택 필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금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생긴 다주택 규제만 아니면 사실혼이나 법률혼이나 세금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는데 지금은 크게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제 지역에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규제 지역에 집을 하나 더 사려고 한다면 사실혼 상태면 각자 명의로 집을 사면 각자 세대당 1주택이기 때문에 세금에서 전혀 손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률혼 상태면 공동 명의를 하든 각자 명의를 하든 2주택이기 때문에 취득세 8%에 종부세,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사실혼 부부는 현재 각각 규제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두 집 중 아무거나 5년 안에만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 지역이어도 실거주 2년만 만족시키면 5년 동안 양도세 비과세가 된다니 파격적인 혜택 아닙니까? 혼인신고를 해버리면 이 파격적인 혜택을 스스로 버리는 꼴이 됩니다. 사실혼은 이런 포지션도 가능합니다. 남자, 여자가 각각 규제 지역 1주택은 본진으로 두고 자산 규모를 더 키우기 위해서
비규제 지역의 각자 명의로 두 번째 집을 사서 부부 합산 총 4개의 주택을 세금 규제 없이 보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률 혼 관계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1세대 4주택이 돼서 정부에게 세금을 호되게 맞았겠죠. 같은 부부인데 혼인신고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커집니다. 이런 걸 정부에서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상황이 그렇고 힘이 없는 개인들은 이 난리통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해야겠죠. 지금까지 설명을 드리면 왜 혼인신고를 하나 싶으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별 생각 없이 이 두 가지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공동명의이고 두 번째는 신혼특공입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는 혼인신고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여도 공동명의가 가능하고 똑같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공동명의는 두 개의 다른 세대가 각각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고 나중에 이 집을 팔게 되면 본인이 가진 지분만큼에 대해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사실 법률혼이나 사실혼이나 똑같은데 일시적 2주택에도 이게 적용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 공동명의를 해도 각각 일시적 2주택이 적용돼서 각각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혼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명의 때문에 혼인신고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신혼특공인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줄임말로 말 그대로 새 아파트 분양할 때 신혼부부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하지만 신혼특공에도 가점이 있고 제일 중요한 항목이 자녀 숫자입니다. 안 그래도 공급이 적어서 경쟁이 치열한데 아이가 없거나 한 명 정도밖에 없으면 쉽지 않겠죠. 게다가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7년 내에만 신혼특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가 생기기 전에 미리 혼인신고를 하는 것보다 아이가 생기고 나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당첨될 확률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신혼특공을 사용하려면 무주택 기간을 유지해야 되는데 앞에서 소개한 혼인합가 비과세와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복권처럼 운에 내 전 자산을 걸기보다는 스스로 자산을 통제하고 세금을 고려해서 자산 규모를 키우려면 아이가 생기지 않는 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지금 가진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는 총 자산 규모를 더 늘려야 되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야 세대 분리가 돼서 현재 정부의 규제 하에서는 세금 면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이미 혼인신고를 했는데 세금 때문에 위장이혼을 하면 안 됩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 관련 법이 이미 개정돼서 이제는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혼인신고 하나로 세금이 이렇게 크게 달라지는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힘내서 올리라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